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에서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017년도 전기산업기사 제1회 검정에서 나왔던 회로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정연파 교류의 전압의 파고율은 얼마인가? 자, 우리 정연파 그러면 정연파. 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시료값이 있고요. 시료값, 평균값. 자, 파고율과 파형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파형이 정연파만 있는 건 아니죠. 정연파, 전파, 정류파, 반파, 정류파, 구형파, 반파, 구형파, 톱니파와 삼각파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시료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예요. 평균값은요, 최대값의 2를 곱하고 파이로 나눈 값입니다. 자, 파고율은 루트 2, 파형률은 2 루트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지금 문제는 이제 파고율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연파의 파고율을 찾아가 보면, 자,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죠.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루트 2는 1.414니까요. 네, 정답은 1.41.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인덕턴스 L값 20mH 인 코일에 시료값 전압 50V를 줬다. 주파수가 60일 때, 자, 60일 때 정연파 전압을 인가한다면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에너지는 무엇인가? 자, 평균 자기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2번 문제에서, 자, 우선 자기에너지가 있습니다. 자기에너지. 평균 자기에너지에서 자기에너지는, 자, WL을, 자, 2분의 1 LI 제곱이다라는 식으로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자기에너지 공식을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자, L값은 주어졌죠. L값은 여기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를 구해야만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런데 인덕턴스에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 자, L에서 우리가 전류 구하는 방법은요, 바로 XL분의 V 또는 오메가 L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당연히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니까 전류를 계산해 보면, 자, 2파이 F 주파수 60으로 줬죠. 자, 여기까지가 377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L은 20mH입니다.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은 50V.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류를 계산해 보니까 6.63A가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류를 계산했으면 자기에너지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WL은, 자, 2분의 1 곱하기 L. 자, L 값은 20mH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전류가 6.63A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바로 0.44줄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0.44줄이니까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63번 문제. 자, 태분하는 정리를 이용하여 A 회로를 B 회로로 등가 회로로 바꾸려 한다. V와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분한 등가 회로에서 우리가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등가 전압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등가 전압은 바로 개방 단자 전압을 가리킨다. 요 개방 단자 전압을 우리가 등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개방 단자 전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등가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등가장은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전압입니다. 저항값입니다.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저항값. 자, 우선 등가 전압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자, 등가 전압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V 값은, 자, 개방단자 전압이니까요. 요 AB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AB를 가리키는 저항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 단자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요 7ohm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우선 7ohm의 저항값을 우선 이렇게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개방 단자에 나타나는 저항값은 7ohm입니다. 자, 요 7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0V와 3ohm과 7ohm이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입니다. 그죠? 직렬일 때 결과적으로 7에 나타나는
자, 전압 공식은 3 플러스 7분의 7 곱하기 전압 10V가 됩니다. 따라서 7V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저항값 구하는 방법이죠. 자, 저항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는 셔트 시켜놓고 회로를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요 단자에서 회로망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 전압은 단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저항값은 7오hm. 그죠? 요 저항값은 3과 7오hm. 자, 회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3과 7이 병렬이 연결되어 있고요. 요 7ohm은 직렬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때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저항값은 직렬이니까 7 플러스 그 다음에 요 3과 7은 병렬이니까 3 플러스 7분의 3 곱하기 7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9.1ohm의 저항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태분한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출제 순위 최상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분한 정리 꼭 기억하시고요. 자, 64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자, R1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죠. 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최소가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R2 저항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 저항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가 R1이죠. 여기 R2라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은 전체 R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의 저항값은 그렇죠. 전체 R에서 R2를 뺀 값일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합성저항. 자,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R0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건 직렬이니까 R1 플러스. 자, 요 위 아래는 저항이, 요 위하고 아래 저항은 병렬입니다. 그죠? 병렬이기 때문에 R-R2의 괄호 플러스 R2분의 합분의 곱이죠. R-R2의 곱하기 R2. 자,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R2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R2의 변화에 따라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최소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변화는 R2에 대해서 합성 저항 R0를 미분해 버리는 겁니다. 미분해서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할 때 최대 또는 최소 값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2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 R1은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요. 플러스. 자, 밑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밑에 자, 여기는 R2하고 R2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여기는 그냥 R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요 값을 미분하면 R 남고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한 값은 R2의 제곱이니까 2R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걸 0으로 만족하는 R2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R-2R2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R은 자, 이 R2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R2의 값은 2분의 R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R2가 2분의 R이 되어야 한다. 2분의 R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네, 2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분까지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 실력은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네. 그냥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저항 R 값에서 요 R2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된다?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죠. 최대 또는 최소 조건을 만족할 때는요. 항상 전체 값에 대해서 이 값을 반으로 취하면 됩니다. 반. 절반. 자, 그래서 우리가 R2의 값을 구할 때 전체 저항에 대해서 절반만 취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네,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 뭐 정답 그냥 바로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미분 통해서 답을 얻는 것도 좋지만
네, 간단한 이론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파이형 회로에서 Z3를 4단자 정수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Z3를 표현하겠죠? 자, 이 Z3를 표현하겠으니까 Z3를 가지고 있는 4단자 정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단자 정수 중에서 Z3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 이렇게 기역 모양으로 내리는 게 A 모양이잖아요. A가 Z3를 포함합니다. 1 플러스 Z3분의 Z2.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Z3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Z3를 놔두고 Z2를 또 4단자 정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파이형 회로에서는요, 요 Z2가 바로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요 위에 있는, 걸쳐 있는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플러스 Z3분의, 자,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A-1이 될 것이고, 이 값은 Z3분의 B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Z3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A-1분의 B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1분의 B로 나와 있는 보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66번. 다음에 4단자 회로에서 AB단자 구동점 임피던스 Z11을 구하라. 구동점 임피던스 Z11을 구하라. 자,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자,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자, 1차 측에서 이렇게 직렬로 더해 오는 값을 Z1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서 직렬로 더해 오는 값을 Z22라고 하고요. 자, 이 사이에 걸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 하죠? 네, Z12나 Z2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Z 파라미터 행렬로 유도를 하면 Z11, Z12, Z21에 Z22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Z11은 3과 J4가 직렬이에요. 그래서 3 플러스 J4 이렇게 되는 거고. Z12는 이 가운데 있는 요 값 J4. Z21도 J4죠. 그 다음에 Z22는 오른쪽 2차 회로에서 더해오는 겁니다. 직렬로 더해옵니다. 2 플러스 J4.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문제는 Z11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Z11만 구하라. Z11에 해당하는 값은 3 플러스 J4 이렇게 되겠죠. 3 플러스 J4. 네, 정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67번 불평형 삼상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상전류. 자, 역상전류를 구하려면 역상전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I2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제곱의 IB 플러스 AIC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 IA 플러스, 자, 지금 여기서 A제곱이 무엇입니까? A제곱은 각도 마이너스 120도를 가리키는 거죠. 곱하기 IB. IB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이렇게. 플러스. 자, A가 얼마죠? 각도 플러스 120도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극형식 표현입니다. 극형식. IC도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J10, 마이너스 3 플러스 J10. 자, 이렇게. 자, 이걸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바로 입력을 해주면, 네, 복소수 연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를 만약에 이제 연산이 안 되는 걸 쓰신다면은 조금 식이 더 복잡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A 제곱자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일이, 예, 전개를 통해서 식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그런 풀이가 되는 거죠.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런 복소수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구입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복소수 연산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19 플러스 J 6.24. 자, 이런 정답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번.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2번, 2, 2, 3를 대칭 삼상전압이다. 대칭 삼상전압이다.
자, 이때 E0 값은 얼마가 될까? E0 값은 바로 영상전압이라는 값이 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영상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중성점 전위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자, 이건 이제 밀만의 공식과 같은 거죠. Z분의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분의 E1, Z분의 E2, Z분의 E3 이렇게 되는 겁니다. Z분의 E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밑에는 뭐가 됩니까? Z분의 1이 3개니까요. Z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자, 위에는 Z분의 1이 공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보면 3분의 1 마지막 결과식입니다.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네. 영상분 공식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영상분 공식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대칭 삼상전압이라고 했어요. 대칭 삼상전압일 때는 2의 1, 2, 3 전압의 합이 얼마가 되죠? 바로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대칭 삼상 평형회로일 때는요. 바로 세 상전압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값은 바로 우리가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68번의 정답은 네, 제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9번 문제입니다. 100kVA 단상변압기 세대로 델타 결선으로 하여 운전하고 있는 중에 자, 한 대 고장으로 V결선을 하였다. 자, V결선을 하였다면 출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V결선의 출력을 고라는 얘기입니다. V결선의 출력. 자, V결선의 출력을 PV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네,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변압기 한 대 용량. 너무 간단하죠? 자, 변압기 한 대가 100kg짜리라고 했습니다. 자, 100kg짜리 세대. 그러니까 한 대 용량은 100kg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00 루트 3 또는 173kVA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 변압기 한 대 용량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70번. 저항 R값과 리액턴스 값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로 나왔다. 이 회로의 용률은 얼마일까요? 자, 직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공식이 우선 기억이 나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이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R값하고 X값을 직접 주어지지 않고요.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다. 비례식으로 준 거죠? 비례식으로. 다시 말하면 R 대 X가 루트 2 대 1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역률도 자, 비교를 해서 결과를 찾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때 자, 요 R제곱 X제곱 분의 R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접 자, 여기 비례식으로 주어진 값을 R값 대 X값이 루트 2 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이 루트 2고 X가 1이다. 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하고요. 자, R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71번. 자, 오음의 법칙은 저항이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회로의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전류 I를 구하면 오음의 법칙으로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저항 R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저항 R이 일정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압과 전류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은 전류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72번.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평균 전력과 소비 전력과 유효 전력 모두 같은 말이죠. 자, 비정연파에서 소비 전력을 구하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먼저 전압을
잠깐 보시면 100sin 오메가 t 기본파, 70sin 2오메가 t. 자, 여기 2오메가 t가 빠졌습니다. 2고조파가 되어야 합니다. 자, 50sin 3오메가 t 플러스, 자, 마이너스 30도 3고조파 성분이죠. 자, 그렇다면 전압은 지금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로 주어졌는데 전류 성분을 보니까 기본파와 3고조파 성분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압에 지금 주어져 있는 2고조파에 해당하는 성분은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72번 문제에서 소비 전력 구할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자, 우리 VI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되는데요. 자, 전압과 전류가 VMIM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최대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항상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자, 전력을 계산할 때 항상 전압과 전류가 최대값으로 적용이 되면, 식이 적용이 되면 앞에 계수는 꼭 2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 자, 곱해준 이유는요. 여기 지금 100, 20, 자, 이고조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50, 10, 요 값들이 전부 다 최대값이니까. 자, 기본파부터 구할게요. 기본파, 전압은 100V, 전류가 20A,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전압은 위상이 0도고 전류는 마이너스 60도니까 위상의 차가 60도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3고조파 전압 50, 전류는 10, 그래서 50 곱하기 10. 자, 위상차 조심해야 되죠? 자, 전압은 마이너스 30도, 전류는 45도니까 이 갭은 75도입니다. 그렇죠? 위상을 빼야 되니까 75도.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정답이 565W로 답이 나오게 되죠. 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다. 전류 I가 10A, G가 4모, GL이 6모. G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자, G와 GL이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이죠.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전압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소비 전력 공식은 GLV제곱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GL은 6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V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를 구할 때는 합성 컨덕턴스 값하고 전류 값하고 계산해 주면 되죠. 자, V는 전체 컨덕턴스 분의 I가 되는 거다. 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컨덕턴스는 병렬일 때 더해주면 합성 컨덕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4, 6 더하면 10이 되고요. 자, 그 값을 10으로 넣고 전류가 10이다. 그럼 1V가 나오는 거네. 1V.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자, GL이 6 곱하기 1V의 제곱. 따라서 결과는 6W가 답이 되겠네요. 자, 6W.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연마 플러스 변환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값이 S제곱 플러스 2S 분의 S 플러스 1로 주어졌다면 이것을 본분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S가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로 놓고요. 본분수는 S분의 A와 S 플러스 2분의 B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A를 구할 때는 A 밑에 항을 지우는 거죠. A 밑에 항 SS를 지우는 거예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이때 S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A는 그대로 2분의 1로 나오게 되고요. 자, B를 구하는 방법은 B 밑에 있는 항이 S 플러스 2예요. S 플러스 2를 왼쪽 원래식에서 지워주게 됩니다. 이때 S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하니까 S는 마이너스 2로 대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게 되네요. 자, 식을 정리를 한다면 S분의 A, A가 2분의 1이에요. 자, A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에 S분의 1 이래졌고요. 자, B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 자, 이걸 영락 플러스 합니다. 자, 영락 플러스 하게 되면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자, 2분의 1 나옵니다. 그냥 2분의 1. 그쵸?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2분의 1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그대로 4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7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 IT는 얼마가 될까요? 자, RC 과도 현상이죠. 자, RC 과도 현상에서 전류 공식은 어떻게 된다?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된다.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은 5가 나왔고요. 전압도 5가 주어졌어요. 2에 마이너스. 자, R은 5로 나왔는데 C가 5분의 1로 나왔네요. 1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 얘가 약분돼서 1이고 얘도 약분돼서 1이면 모두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의 마이너스 T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7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가 0에서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VL 값. 자, VL 값이 주어졌어요. T가 0일 때. 그리고 DT분의 D의 I 값이 주어졌죠. DT분의 D의 I 값. DT분의 D의 I 값. 이때도 T가 0일 때.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전압 공식은 항상 LDT분의 D의 I라는 공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은 전압과 오른쪽은 DT분의 DI, 바로 시간 변화 전류 값이죠. 전류의 시간 변화 값.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왼쪽 항 전압값 100V, 그 다음에 전류의 시간 변화 값 400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100이고, 자, L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자리가 L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곱하기 4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L 값은 400분의 100이다 라고 취할 수가 있겠죠. 4분의 1, 0.25가 바로 인덕턴스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7번 문제를 보시면 임피던스 함수 ZS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50으로 주어지는 2단자 회로망에서 100V의 직류전압을 간다. 자, 여기서 직류전압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00V의 직류전압을 가한다라는 얘기죠. 예, 직류라면은 바로 주파수 F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 F가 제로가 되면 오메가도 제로가 되면서 바로 S를 우리가 J오메가로 취해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걸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ZS에서 이 S가 J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건 바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S가 0이 되는 조건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자, S가 0이 된다? 그럼 요거 다 0이 됩니다. 그죠? 남는 게 2분의 50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25ohm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저항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압을 100V로 줬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값은 R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저항은 25분의 전압은 100이다. 따라서 전류는 4A가 직류 전류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A가 되겠습니다. 단임 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정답은 당연히 1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79번. 자, I암페어가 30sinωt 플러스 40sinωt, 3ωt 플러스 45도 시로값. 비정연파의 시로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비정연파의 시로값은 각각의 시로값에, 각각의 고주파 성분에 해당하는 시로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시로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나누기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 나누기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시로값을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제곱의 합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거다. 자, 이것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면 바로 35.4A의 전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80번 문제인데요. 자, S 괄호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걸 영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자, 이걸 영라플라스 변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S 괄호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우선 S분의 A 하고요.
그 다음에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BS 플러스 C. 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부분분수 전개를 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당연히 이제 분모는 똑같이 나오겠죠. S괄호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곱하면은 AS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AB의 B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는 BS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니까요. BS 제곱 플러스 C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게 오메가만 나왔어요. 그죠? 오메가만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S항이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S항이 다 무시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C값도 0이 되겠고요. C값도 0이 되겠고 A와 B를 더한 것도 제로가 됩니다. 자, A와 B를 더한 것도 제로가 되고요. 자, C도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게 오메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A가 나옵니다. A는 오메가분의 1이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지금 A가 오메가분의 1로 들어갑니다. 오메가분의 1, S분의 1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0이라겠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오메가분의 1,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오메가 S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S가 들어갔네요. 네. BS가 되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역변환을 이제 해봅니다. 역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요. 자, 이건 계단함수니까 그냥 오메가분의 1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자, 이거 코사인 함수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오메가분의 1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오메가 T. 자, 이런 결과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역라플라스 변환 상가함수에 관한 내용인데 부분분수 전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문제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오메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풀이였습니다.